인도 다해즈 경제특구. 사방이 지늘긴 곳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는 물체가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인도 사람들에게 갑자기 동양인이 나타나 아파트 46층 길이의 물체를 진흙밭 한가운데 세운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무게가 몇 톤인지 알기나 하냐고 말하면서 손살에 쳤지만 그 동양인들은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다해즈 경제특구에는 아주 특별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연 110만 톤의 에틸렌과 연 34만 톤의 프로필렌을 생산할 수 있는 메가급 규모의 인도 최대 에틸렌 플랜트인데요. 13억 인구의 인도도 바꾸지 못한 진흙밭을 그보다 몇 배나 적은 5천만 인구의 한국이 손을 대자 당시 세계 최대 수준의 에틸렌 플랜트로 변신하며 인도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에틸렌은 마취제나 연료 등으로 사용되며 건축자재나 의류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삶에 밀접한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의 자랑이 한국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뻔했는데요. 인도 정부는 이례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에틸렌 플랜트 사업 계획을 발표해 해외 플랜트 건설사를 모집했으며 치열한 수주전을 통해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삼성 엔지니어링이 선정됐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전부터 삼성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는데 2005년에 인도 국영정유회로부터 선형 알킬벤젠 프로젝트를 24개월이라는 세계 최단 기간의 기록으로 완공해 사업주로부터 극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김없이 에틸렌 플랜트 사업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뽐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3 스플리터라고 불리는 초대형 증류탑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C3 스플리터는 보기만 해도 너무 거대해 압도당하기 충분한데 이 초대형 증류탑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완제품 상태로 출고됩니다. 길이만 해도 124m이고 무게는 1350톤이 넘어가는 이 증류탑은 워낙 거대한 몸집을 자랑한 나머지 설계에만 5개월이 걸렸고 제작에만 14개월이 걸릴 정도로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럼 이런 거구의 물체가 어떻게 공장에서 만들어져 현장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원리는 로켓 발사체를 옮기는 방식으로 트레일러에 전문 장비를 설치하여 옮깁니다. 이 장비는 두 축으로 회전하는데 한 축은 가로수나 도로의 표지판 등 지상 장애물을 피할 때 쓰이는데 트럭 두 대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들어올려 최대한 조심해 옮기며 증류탑을 옮기기 전에는 거리와 도로의 각도까지 세세하게 계산해 최적의 경로를 짭니다. 이 거대 증류탑 운송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니 특수운전 전문가가 꼭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가로등이나 도로 표지판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도로를 달릴 때 주변에 차가 다닐 수 없게 미리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등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이 증류탑은 현장에 가져다 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형 증류탑을 옮기는 것보다 세우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우며 위험한데요. 초대형 증류탑을 세우기 위해 동원되는 장비조차 초대형입니다. 워낙 거구인 만큼 무게 또한 상상을 초월해 인도에서 잘 볼 수 없는 골리앗 크레인까지 동원했습니다. 당시 현장 전문가에 의하면 일반적인 골리앗 크레인은 주로 전 세계 항만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인도에서 사용된 크레인은 전 세계에 단 6대밖에 존재하지 않은 특수 크레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워낙 무거운 크레인이다 보니 진흙밭이 어떤 현장 지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반이 무너지게 되면 고가의 초대형 증류탑과 장비들이 손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 인명피해를 낳을 수도 있어 세우는 작업 시작도 전에 최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은 고심하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약한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골리앗 크레인이 지나가는 길에 강철로 된 매트를 깔아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본 인도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현장에서 만들어버리고 길이 필요하면 길을 내버리는 한국인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으로 1350톤의 증류탑을 옮기는 것을 해결하자 이번에 124m나 되는 증류탑을 세우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증류탑 머리를 들어 올려줄 거대한 타워마스트를 설치했는데 그 높이만 무려 137m이며 이는 아시아 최고 높이 신기록을 갱신한 타워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타워마스트 설치가 끝나고 초대형 증류탑을 세울 일만 남은 상황에서 신이 시험이라도 하듯 모든 난관을 헤쳐나간 한국인들에게 초대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도의 우기가 찾아온 것인데 이것은 보통 우기가 아닌 평년 대비 3배가 많은 강수량이 찾아왔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해 내렸던 비중 90%가 그해 우기에 내린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 장비들이 진흙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 큰 문제는 기록적인 강수량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였는데요.
이대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1년 안에 집안이 붕괴해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도 신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트 공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한국은 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방법을 찾아내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보워드 CIP 공법입니다. 보워드 CIP 공법은 땅에 구멍을 뚫어 흙을 제거한 뒤 뚫은 구멍에 철근 구조물을 넣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붓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파일은 지름 80cm, 길이 30m이며 하나의 파일은 190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증류탑의 무게는 1350톤이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집안 강화를 위해 총 84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집안에 박아둬 이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모두 끝내고 바람에 의한 사고까지 대비해 마침내 초대형 증류탑이 슬슬 일어서기 시작했는데요. 타워마스트가 머리를 들어올리면 그 뒤를 골리앗 크레인이 조금씩 이동하며 세계 최대 증류탑이 마침내 지면과 직각을 이루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세운 것은 단연 세계 최고 높이의 증류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도인들의 자존심을 일으키는데도 큰 기여를 했는데요. 사실 외국 기업들은 인도 인부들을 쓰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큰 도시는 덜하지만 다해즈 경제특구 같은 이제 막 개발하기 시작한 지역에는 주민들이 외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어 그들만의 방식만 고수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역 주민을 고용하였을 때 엄청나게 고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삼성 엔지니어링의 한국인 직원은 많을 때는 100여 명, 인도인 건설 노동자는 6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100명이 6천의 인도인부들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흑투성이 자동차에서 내려 현장에 들어서자 업무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인 직원들이 일손을 멈춘 채 취재진을 신기한 듯 쳐다봤는데 심지어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함께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 뿌리 박혀 있어 한국인 직원들은 그들 입장에서 하층민에 속해 있었는데요. 자신이 카스트 제도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무슨 일을 시켜도 무시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외국계 기업들은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 인도인들에게 학을 뗐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로 외국 직원과 인도 인부들이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요. 건설 현장은 항상 쓰레기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치우는 일은 천한 일이라며 그것을 치우기를 거부해 외국계 기업 건설 현장은 항상 더럽기로 유명했습니다. 반대로 한국계 기업이 맡은 현장은 유독 깨끗해 다른 해외 기업들이 놀라워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알고 보니 현지 고용 인부들이 하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자 보다 못한 한국인 임직원들이 직접 치우기 시작했고 이를 본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 계급 또한 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에게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케 하는 일도 수월치 않았습니다. 안전모와 안전화가 그들 입장에서 비싸다 보니 지급한 것들을 내다 팔아 다음날 슬리퍼나 맨발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신히 안전모 씌우기, 안전화 신기기에 성공하기는 했는데요. 유일하게 안전모를 안 쓰는 것을 허용한 사례는 터번을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안전모보다 터번을 쓰면 신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강력하게 주장이 하는 수 없이 허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안전화 안전모 문제를 해결하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위험한 공사 현장으로 줄줄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린아이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타가소였는데 안 쓰는 공터에 불을 베어 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보물을 둬 아이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3년을 한국인 직원들이 배려하고 노력한 탓에 그들은 마음을 열어 한국인 직원들의 지시에 잘 따라줘 한국 기업 현장이 너무 청결하고 잘 돌아가자 외국계 기업 직원들이 부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이 왜 항상 외국에서 신화를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효율만 따지지 않고 현지 문화와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한국이 자랑스러우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한국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